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현정입니다. 오늘은 안면신경마비 두 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재활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슈퍼맨이었던 이제 크리스토퍼 리브 얘기를 잠시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낙마 사고를 당하세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경추 2, 3번이 손상이 되면서 척수신경이 망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상위 레벨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분은 전신마비가 발생을 하게 돼요. 심지어 횡격막 신경까지 마비가 돼서 자바로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 기관절 개술을 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평생 지내셔야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척수, 중추신경계 굉장히 상위 레벨이 손상이 됐을 때 그 하위 부분이 마비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팔, 다리는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치료를 위해서 혹시 팔 따로, 다리 따로 전기 자극을 주어서 팔다리가 움직이게 해야지 하는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 치료가 맞는 치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듣고 계신 모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손상이 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분의 전신마비가 해결이 됐을 거예요. 전 이것도 안면신경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뇌에서 안면신경이 빠져나온 다음에 자, 눈물을 분비해 주는 신경, 등골근 신경, 그다음에 미각이나 침 분비를 담당하는 신경들이 분지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얼굴 근육을 움직여 주는 신경들이 분지가 되는데 자, 우리는 마비가 되었다고 하면 이 마지막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된 이 상황을 보게 되세요. 그래서 마비가 생기자마자 이 얼굴에 막 자극을 주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전기 침 치료 같은 거를 급하게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 마비가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경 마비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경이 나오는 이 측두골, 뇌에서 안면신경이 나와서 측두골을 지나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의 부종이 생기고 좁아서 그 부종이 확대될 수 없어서 신경 자체를 경색을 시키는 그 현상을 막아 주어야 안면신경 마비가 풀리게 되는데 그거를 간과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안면신경의 원인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벨마비, 그 심플렉스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벨마비와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신경 마비가 대략 60%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는데 외상이나 종양 같은 경우는 딱 맞는 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안면신경 마비는 이 신경 자체의 붓기를 빼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급성기에. 그 컨셉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비가 발생을 했다면 이 신경이 측두골을 지나는 이 부분의 마비를 빨리 풀어 주어야 합병증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완 기간도 짧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뇌 쪽에 문제였다. 당연히 신경과에 가셔야 되는데 72시간 내에 문제가 생겼다. 응급실. 그다음에 뇌에서 신경이 나와서 측두골로 지나간다. 그때부터는 저희 이비인후과 영역이 되고요. 왜 그러냐? 여기 측두골을 지날 때 청각신경, 안면신경, 어지럼증 신경이 모두 같이 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인데 홍보가 안 되어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다른 과로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우리 안면신경 마비가 왔어요. 자, 갑자기 식사를 하시는데 물이 새요. 식사를 하시는데 음식이 새고 한쪽 입에서 양치를 하는데 한쪽에서 물이 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이마를 보세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이마에 주름이 진다. 그리고 그러면 마비가 좀 덜 왔나? 적게 왔나? 그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아요. 마비가 한쪽에 다 온 것 같아요. 그럼 마비가 너무 심하게 왔네. 더 큰일인가? 아니에요.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뇌뇌 쪽에서 양쪽에서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이마가 움직여질 수 있게 신경 보존이 한쪽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반대쪽 대뇌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응급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서 뇌 쪽에 문제가 있는지 MRI 등을 찍어 보시는 거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아요. 마비가 더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건 말초성이에요. 이럴 때는 이비인후과로 방문을 해 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 3일 72시간 이내에 방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치료? 고용량 스테로이드제여야 해요. 그러니까 소량의 스테로이드는 그 신경의 붓기를 다 빼줄 수 없어요. 포인트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이고요.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 같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벨마비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연구가 있긴 해요. 그러나 람제이 헌트 신드롬 같은 경우 대상포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꼭 써야 하는데 수포가 벨마비인 줄 알았는데 수포가 일주일 내지는 열흘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제도 항바이러스제도 3일 이내에 써야 효과가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항바이러스제 자체는 크게 부작용이 없거든요. 물론 간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부분은 용량 조절을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빨리 쓰시는 것이 앞으로의 그 이완 기간을 줄이고 합병증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치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녹내장 등의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는 경우라면 고용량 스테로이드제, 고실내 스테로이드 투입도 꼭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건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신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국소적이라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자는 거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편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신경은 말초성 신경은 재생이 돼요. 아까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는 재생이 되지 않지만 말초성 신경, 그러니까 안면신경 같은 경우 재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볼 여지가 있어요. 얼마나? 하루에 1mm씩 재생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측두고를 안면신경이 지나갈 때 꺾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꺾이는 부분을 슬상신경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얼굴 근육까지 약 9cm 정도 되거든요. 90mm 정도. 그러면 최소 안면마비가 심하게 생겼다고 하면 3개월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3일 이내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고 약 열흘에서 14일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치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중에서 재활 물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얼굴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급성기 때는 스테로이드 쓰는 거고요. 스테로이드를 다 썼어요. 신경 부종을 막기 위한 최선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기다리는 동안에는 얼굴 근육이 예쁘게 아물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재활 물리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육들이 참 많아요. 안면 근육의 표정근은 44개 정도가 있고 저작근까지 하면 저작근 8개도 있거든요. 근데 이 44개의 근육으로 우리는 표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고 표정을 반사 같은 게 다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 방향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크게 움직이는 방향을 적어 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우린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을 크게 벌려서 활짝 웃는 표정을 할 때는 눈 근육이 수축을 하고 위쪽 이런 근육들이 디테일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살짝 웃었을 때는 알리움 근육 적게 움직이고 요렇게 입 주변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인상을 쓸 때는 다 근육들이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잠깐 안면근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골격근이라고 하면 골격근 같은 경우는 근육이 모양이 딱 잡혀 있어요. 끝은 인대 있고 양쪽 뼈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안면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근방추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운동단이 굉장히 섬세하다 그랬죠. 작아요. 그다음에 해부학적 특징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팔, 다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나요? 감정을 나타내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화난다고 팔이 움직여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얼굴 근육은 정서적인 자극을 받아서 표정을 짓게 됩니다.
금방추라는 게 뭐냐면 금방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골격근 재활 치료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안면근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근육 안에 이렇게 금방추라고 하는 조그만 기관들이 4개에서 20개 정도 있는데 감각신경을 둘러싸여 있고요. 이 녀석들은 근육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중추신경계에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막 팔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걸 줬어요. 팔이 막 늘어나요. 이러다가 팔이 다칠 것 같아요. 그럼 그 신호가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 수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길이를 유지시켜서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건데,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빨리 퀵 스트레칭을 시키면 이런 재활이 참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얼굴을 늘리기만 하거나 스트레칭만 해서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금방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칭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서 마비가 왔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막 얼굴을 막 늘려주고 마사지를 막 하시는데 그게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작은 운동단위, 표정이 되게 짜끔짜끔짜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단위 굉장히 작아요. 우리 팔다리 운동처럼 이렇게 운동단위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할 때도 굉장히 작은 거에 맞춰서 재활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 재활이 막 너무 크게 막 얼굴 전체를 막 움직이고 손 하나만큼의 얼굴을 막 당겨주고 그러면 부자연스럽게 큰 운동 단위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 큰 단위의 운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인접 근육까지도 그 파급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침 치료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안면근 같은 경우 우리 골격근은 뼈와 뼈에 관절 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데, 안면근 같은 경우는 근막에서 시작해서 얼굴에 뼈로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눈 쪽에 피부 쪽에도 붙어 있게 되고요. 근육에서 시작해서 근육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그 이하선에 있는 근막에서 시작해서 주변 근육으로 끝나기도 해요. 그리고 근육과 근육은 뚜렷하게 경계가 없는 경우도 있고, 끝에서는 자세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퍼져 있어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서로와 서로에게. 그래서 전기침 치료를 주었을 때 이 근육들이 모두 한꺼번에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재활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뭉쳐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요런 근육 한 줄이 주변에 있는 근육 3-4개와 합쳐져서 이제 재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테일한 표정을 당연히 지을 수가 없겠죠. 움직이는데 한 줄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가 전체가 움직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초기에는 이런 그 안면근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신경 자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활을 하실 때 좋은 정서적인 신호를 반복적으로 주시면 재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따라서 우울감이 우리 재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게 얼굴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면마비가 와서 마음이 매우 힘드실 거는 알지만 우리가 더 좋은 치료, 더 잘 낫기 위해서는 우울감을 조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챗GPT를 이용해서 그린 건데 표정을 참 디테일하게 잡아왔는데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요 근육, 감정을 하면 요렇게 근육들이 움직여지면서 이제 표정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비가 왔을 때 예전에는 얼굴을 막 만져주셨어요. 과도한 마사지. 그리고 일상적인 표정을 반복을 막 하셨죠. 아에유, 이, 오, 우를 안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하셨어요. 그리고 껌을 막 씹으셨어요. 움직여질까 하고. 근데 이러한 과도한 자극은 연합 동조 운동이라고 해서 눈이 움직이는데 입이 움직여지는 등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치료도 부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완전 초기에 하시는 거는 동조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연구 결과도 좀 부족하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요런 치료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올바른 치료법으로 해서 좀 더 예쁘게 잘 낫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안면 재활 치료도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뭐 이제 급성기 어큐트 해서 급성기와 크로닉 만성기를 나누기도 하고, 마비에 이제 톤이 생기기 시작했고 연합 운동이 생겼다 그럼 톤이 뭐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하자 나누기도 했는데, 저는 동탄 한림대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 알고리즘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 효과도 좋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비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표를 예쁘게 만들어 두신 동탄 한림대병원 물리치료사 김대륙 선생님 감사드려요. 예쁜 표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면 재활을 할 때는 일단 저희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 급성기 이완성 마비 단계. 처음에 마비가 생겨서 힘이 얼굴에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이제 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를 저희는 불완전 마비라고 하는데, 그때 동조 운동은 생기지 않은 약 1에서 4개월까지의 그 시기를 말하고, 이후에 동조 운동이 생겨버린 단계.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급성기 이완성 마비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요런 사진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하세요. 자, 이마 주름이 안 지니까 이마도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눈썹이 떨어져 있고요. 안검하수도 같이 발생을 해서 눈꺼풀이 떨어져 있죠. 눈은 잘 감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랫 눈꺼풀이 약간 에버전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져 있죠. 그리고 팔자주름도 옅어져 있고 입꼬리도 축 처져 있으세요. 지금 이런 사진처럼 보이죠. 제가 저희 환자분 사진을 안 가져온 이유는 아마 다들 짐작하실 건데요. 자,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 이렇게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이제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일단 환자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과도하게 일상 표정을 지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더 움직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저희가 병원에서 해드리는 치료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임을 가급적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혈액순환 정도가 좀 원활하게 되는 부드러운 마사지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셀프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부 조직 가동술이라는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이전 편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방법을 살짝 하는 거예요. 우리가 0부터 10까지의 스코어를 매겼을 때 아주 그냥 대기만 하는 걸 0, 아주 꽉 누르는 걸 10이라고 했을 때 약 1점 정도의 세기로 살짝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연부 조직 가동술의 방법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게 눈 보호가 있거든요. 상안검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측, 건강한 쪽, 마비되지 않은 쪽이 과도하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스트레칭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이핑 등으로 보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안검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눈썹 뼈를 잡고 눈꺼풀을 늘려주시는 건데 하루에 3번 정도 20에서 30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늘려주시면 눈이 감기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테이핑으로 눈 감는 걸 테이프로 3M 테이프로 눈꺼풀을 감고 주무시는 거, 그렇게 해서 테이핑 보조 요법도 해주시면 좋고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식사를 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불편하시다면 테이핑으로 보조를 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완성 마비 동안에는 초기가 스테로이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과도한 표정 짓지 말고 부드러운 마사지, 연부 조직 가동술을 약한 정도로 하는 셀프 스트레칭과 상안검 스트레칭, 그다음에 건강한 쪽, 많이 움직여지는 그쪽을 이제 풀어주시면서 시간을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연합 동조 운동이 없는 톤만 돌아온 불완전 마비 단계에서는 이제 근육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느끼세요. 약간 뭔가가 느낌이 다르다고 얘기를 다들 하시거든요. 이때 저희가 움직임을 조금 더 촉진시키고 앞으로 혹시 동조 운동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 동조 운동도 예방을 하고 구축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때 연부 조직 가동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때 안면 신경근 재교육 운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연부조직 가동술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46분 이후 쪽에 이제 시연을 보여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그시 눌러주시고 조금 더 천천히 반복을 해주세요. 1편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만들고 있는 영상인데요. 하실 때 그 연부조직 가동수를 이용해서 셀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안면 근육은 센서가 부족해요. 골격근보다. 아까 저 말씀드린 근방추라는 것도 없고, 텐던 심줄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근육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비주얼 피드백, 거울로 보지 않으면 우리 안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거울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움직임을 할 때는 연부조직 가동수를 할 땐 거울을 보시고, 이제 눈이 감기는 속도가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면 거울 피드백, 이렇게 거울을 이용해서 감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꼭 거울을 보면서 하셔야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얼굴을 움직일 때는 거울을 본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안면 신경근 재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근육, 우리가 마비된 쪽의 사용은 강화를 하는데, 필요한 근육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 특정 근육의 사용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비정상적인 필요 없는 부분,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의 움직임은 억제를 시키려고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없을 때와 표정이 있을 때 건측과 환측의 대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울 무조건 시각적 피드백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안면 신경근 재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이걸 3S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쳐왔는데요. 스몰, 슬로우, 시메트리.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마비가 왔어요. 과도하게 움직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자, 스몰, 환측이 마비가 된 쪽이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 살짝 움직여주는 거죠. 만약에 세게 움직이면 안면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의 근육들이 같이 그로스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안면신경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제어되는 정도로 천천히, 그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오른쪽 왼쪽 마비된 쪽과 마비되지 않은 쪽이 늘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 3S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당연히 벡터 분석을 하죠. 지금 무표정할 때, 자, 프로세우스라는 근육은 수축을 했고요. 가만히 정지신데도 알륜근은 수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베이터 알라나지라고 하는 이런 근육들, 자이고마틱 메이저 수축이 돼서 위로 당기고 있고요. 부시네이터나 리조리우스 등이 수축을 해서 입꼬리를 뒤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멘탈리스 머슬 같은 경우도 힘이 들어가서 턱을 올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DAO,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같은 머슬도 수축이 된 상태예요. 정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목 근육도 당겨지고 있어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벡터를 분석을 하고 이분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보고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했을 때 눈이 감기고 어느 쪽으로 어떤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근육 하나하나를 잡아주고 이제 운동을 저희가 스트레칭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교육의 효과가 딱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같은 경우는 웃으세요 한 거예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반쪽, 우리 건강한 쪽은 참 예쁘게 웃었어요. 근데 이쪽은 톤이 돌아와서 웃기는 하는데, 웃음을 지을 수는 있는데 입꼬리가 내려갔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입으로 웃지 말고 광대를 이용해서 웃어보세요 하면 웃는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께서 더 자연스럽게 회복을 되실 수 있을지, 그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면 신경근 재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조 운동이 생겼어요. 마비가 굉장히 심각하게 세게 왔어요. 그럴 때는 사실 신경이 아물면서 옆에 있는 신경과 합쳐지면서 동조 운동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마비가 심하게 오신 분일수록 가능하면 과도한 자극은 절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비가 이제 불완전하게 연합 동조 운동까지 있으면 마비됐던 쪽이 오히려 이렇게 당겨지는, 구축이 되는, 단축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도 작아져 있고 팔자주름도 더 진하게 돼 있고 입꼬리는 중심선은 이제 옆으로 마비된 쪽으로 당겨지면서 얼굴이 요렇게 요런 모습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동조 운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눈을 감기는데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거죠. 보시면 웃을 때 눈이 좀 작아지고, 그리고 하는데 이쪽 눈이 작아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잖아요. 이런 걸 풀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사진인데 눈을 깜빡이는데 턱이 움직이면 일상생활할 때 굉장히 곤란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또 더 신경 써서 재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안 오시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스테로이드 쓰시고 과도한 자극 피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동조 운동이라는 건 싱카이네시스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신경과 합쳐져 버리고 어떤 신경은 너무 크게 손상돼서 재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동조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분은 지금 같은 표정인데 마비된 쪽을 가렸으니 웃어 보이는 거죠. 근데 마비된 쪽만 보면 울고 되게 슬픈 표정이죠. 이렇게 같은 표정에서도 오른쪽 왼쪽에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야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조 운동이 있는 불완전 마비 단계에서는 그 신카이네틱 밴딩 라인, SB 라인이라 그래서 연합 밴드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 이 빨간 선을 따라서 딱딱하게 얼굴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 주려고 하면 사실 이제 재활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부터는 주사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연화분도 감소시켜야 되고 얼굴의 대칭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고요. 이제 안면 근육 스트레칭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연부 조직 가동수를 하면서 이제 긴장이 높아진 근육의 이 완화를 긴장도를 완화를 시켜야 되고 이제 재교육을 하면서 신경 재생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뇌의 가속성을 이용하게 돼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올바르게 한다면 많이 회복이 되세요. 그리고 1년 이상 과도한 운동이 지속이 된다면 선택적 신경 차산술도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이때 연합 밴드띠 등을 그리고 연합 동조 운동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톡스나 PDRN이나 이제 PLLA 같은 주사 등이 있는데 이건 세 번째 편에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밖에 온열 치료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온열 기구나 이제 적외선 치료기나 초음파 등에 의해서 열을 얼굴에 가하게 돼요. 그럼 조직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혈류가 증가하면서 대사 활동이 좋아지거든요. 근육의 신장도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근경련도 이제 적어진다고 해서 좋은데 한 번에 약 10분씩 하루에 3-4번 정도 해 주시면 좋지만 도수 치료와 병행을 할 때 효과가 더 좋기는 하십니다. 온열 치료 같은 경우는 깊이가 깊게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이런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이제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마비된 쪽은 젖은 꺼즈로 무조건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요. 콘택트 렌즈 같은 건 무조건 빼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상을 입지 않게 늘 조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온열 치료도 도움이 좀 되세요.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테이핑 치료를 해서 이제 보조를 좀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재활 치료는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 주사 치료에 대해선 다음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볼게요. 그 바지락 술집님 안녕하세요. 가만히 둬도 금방 도로하는 안면마비와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안면마비 증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가만히 둬도 대부분 벨마비의 경우는 80% 정도가 자연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마비가 심하게 왔을 경우는 즉 눈이 감기지 않을 때 그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게 경하게 왔잖아요. 이렇게 사실 아까
급성기 이완성 마비처럼 얼굴에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는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살짝씩만 오른쪽 왼쪽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면 바로 저는 병원에 당연히 오시라고 하죠. 그 차이는 그거예요.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로 예전에 그 1편에서 제가 안면신경의 정도에 대해서 표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2단계 정도일 때는 병원에 이제 바로 돌아오는 안면마비이고 그 이상은 병원에 오셔야 하는 안면마비입니다. 두 번째, 삼촌교육대님, 저는 음식을 먹으면 콧물이 계속 생기는 미각성 비염에는 치료 네, 치료 가능한데요. 그건 이제 스프레이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기 한 30분 전에 뿌리는 스프레이 등이 있어서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서희님, 옛날에 구안화사라고 부르는 게 안면신경마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면신경마비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한의 쪽에서 쓰는 게 구안화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학 저희 의사들이 부르는 용어가 안면신경 마비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아직은 청춘이다님, 오른눈이 처지면서 자력으로 눈이 안 올려지고 양눈의 크기가 다르고 절반 정도 감겨 있는데요. 피곤할 때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안면마비일까요? 어느 과에 가야 할까요? 이거는 신경과에 가셔야 하는 증상 같은데요. 이제 신경 쪽이 이제 안면마비는 아니세요. 자력으로 안 움직여진다는 거잖아요. 요건 신경과 가셔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콧등이나 코 아랫부분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안면 근경련인데요. 마비랑은 좀 다르세요. 마비는 딱 다르세요. 눈도 감기는 게 잘 안 되고요. 그때 느낌이 없으신다면 눈이 갑자기 너무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나거나 식사를 하실 때 이 물이나 음식물이 한쪽으로 흐르게 되는 증상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콧등으로는 잘 안 오세요. 그리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과 진료로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 중이면 치료법이 달라질까요? 다른 과 진료로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하시는데요. 이럴 땐 고용량으로 올리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신경근 통증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신다거나 류마티스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마비가 왔을 때는 저희가 고용량으로 더 치료를 합니다. 치료법이 달라지지는 않죠. 용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킁킁님, 저는 28살 때 오른쪽 구안화사가 왔었고 98% 정도 돌아왔고 42살 때 왼쪽이 구안화사가 왔었는데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8에서 9% 정도는 재발을 하시거든요. 그게 고위험군이긴 하세요. 예방법은 사실 이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재활성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이 튼튼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바이러스가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재발할 확률도 높으시고요. 그러면 면역을 일단 높이셔야 하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시는데요. 면역을 높이기 위한 많은 주사 치료들도 있지만 사실 그 치료들로는 모두 다 해결은 되지 않으세요. 내 몸이 튼튼해지셔야 돼서 운동을 저는 진짜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싱그릭스라고 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제 백신이 있는데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바닥에서 자면 진짜 입 돌아가나요? 근데 온도는 사실 진짜 돌아가지는 않고요. 온도가 차면 우리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잖아요. 그럼 바이러스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 찬바닥에서 자서 얼굴이 냉기가 돌아서 이제 마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이식 수술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께서 얼마만큼 이식할 신경들의 상태 등을 보고 얘기를 드려야 돼서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나날이 좋은 날님, 안면에 틱이 있다면 틱도 조금 안면 근육과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좀 있죠. 아무래도 틱이 생기면 불필요하게 더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수축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근육이 조금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얼굴에 약간 변형이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경련제 등을 좀 복용을 해주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리에피님, 왼쪽 눈꺼풀 떨림이 지속이 되는데 안면마비 증상이나 기타 신경의 문제
없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부족도 아니고요. 몸무게가 저체중이시고 한 달 넘게 계속 왼쪽 눈 위 눈꺼풀 떨림이 지속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경길이 지나갈 때 혈관이 신경을 지나가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도 떨림이 계속 될 수도 있거든요. MRI 등을 찍어 보시고 대학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일 때도 막 얼굴에 떨림 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전조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저절로 낫지 않는 경우는 한 1-2주 정도 보신 다음에 일단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0년이 되셨고 김부미 님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물리치료를 받으면 네 좋아지세요. 30년 동안 이제 움직임이 아마 좀 이제 있긴 하신데 완전히 풀리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좋아지는데 얼굴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근육에 특화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다른 주사 치료도 받으시면 진짜 훨씬 표정이 좋아지셔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 몸의 면역을 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다른 부수적인 이제 원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면신경마비도 올 수가 있죠.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되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몸이 약해지면 모든 이제 다른 병들도 같이 올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이제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무슨 과로 가야 하나요? 네, 이비인후과에서 안면 재활하는 저희 병원으로 오셔도 되고요. 이제 재활의학과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김부미 님께서는 어디에 이제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요즘에는 안면 신경 재활하는 병원들이 있어서 그 병원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 뒤쪽 경련도 안면마비의 일종일까요? 경련 자체는 안면마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련이 있는 건 그 근육이 뭉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그리고 아까 말씀 이제 더 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을 봤을 때 이제 초기에 몇 달 마비가 발생하고 몇 달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막 이제 안면 재활을 해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 치료를 많이 강조를 드린 거였고요.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면 그 안면마비가 발생을 했다면 먼저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걸 제일 먼저 발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입가에 움직임이 없다. 갑자기 한쪽이 마비가 됐다. 그러면 이마를 보세요. 이마를 보시고 이마에 움직임이 있다? 마비가 덜 왔다? 아니에요. 그때는 중추성 뇌의 문제예요. 꼭 신경빨리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MRI 등을 찍어 보시고 오히려 이마에 주름이 안 져요. 마비가 더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비인후과 질환이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면마비를 예방하는 마사지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은 마사지로 하실 수는 없고요. 대신에 제가 1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근육 이제 연부 조직 가동술 그걸 스트레칭처럼 쓰시면 우리 정상적인 얼굴도 이제 팔자주름 등이 좀 옅어지고 표정도 훨씬 더 얼굴도 대칭이 조금 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으로 해서 이제 마사지를 하시면 이제 평상시 얼굴에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예방은 하실 수는 없으세요. 유전적 소인도 쪼끔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면마비신데 아드님도 안면마비가 발생을 해서 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가 72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돌발성 난청일 때도 하거든요. 돌발성 난청일 때 이제
이제 경구로 전신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하고 치료가 모자랄 경우에 고실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도 같이를 하고 있어요. 안면신경 마비는 고압산소 치료가 좋다라는 아직 연구 결과가 이제 밝혀진 건 없지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조직에 접하게 돼서 이제 회복률을 높여서 조금 더 치료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해서 스테로이드가 안면신경 쪽에 조금 더 닿고 고압산소까지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이도가 이쪽에 있었고요. 고막이 있고 우리 이제 듣는 뼈가 있는 이 중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미각신경이 들어가는 이 틈과 안면신경의 일종의 결손 부위, 이 틈에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존이 들어가서 신경의 부종을 이제 빼게 도와줘라 하는 게 저희 치료의 목적인데 절대 위험하거나 이제 많이 아프거나 무서운 시술이 아니라서 이 시술도 진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면신경마비 2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3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